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G 디스플레이예요. 네, 어떤 종목이요?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5,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네, 25,300원의 비중 30%요. 예. 네,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본전까지 하였지 아니면 매수로 더 추가로 해서 본전까지 좀 뽑을 수 있지 좀 물어보려고요. 네, 매수가까지 어떻게 하면 회복을 좀 할 수 있을지,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매수까지 올 수 있지 좀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2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어떻게 좀 손실 안 보시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전화를 좀 빨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이 6월 달까지로 본다면, 6월 전까지로 본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가격대가 머물러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도 시청자분께서는 LG 디스플레이 처음에 매수하실 때 꽤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그때 한참 작년에 샀거든요. 샀는데 네, 예. 많이 떨어져서 좀 샀거든요. 많이 떨어지셔서. 샀고 또 무이타기로 계속 수시로 그래서 25주까지 산 거. 1,000원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25,000원이세요? 예. 그럼 처음에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높네요. 예, 조금 높았었어요. 네. 26,000원까지 있었어요. 네. 예.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국민이라면. 근데 그만큼 이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었던 기업인데, 중요한 건 이제 과거의 LG 디스플레이하고 현재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미래의 LG 디스플레이는 좀 달라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LG 그룹 안에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실적이, LCD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매출에서 LCD 쪽이 거의 뭐 90% 정도 수준에서 이제 LCD 쪽이 발생이 되는데 LCD 쪽에서의 기술력이 사실 중국 쪽한테 따라잡혔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물량들이 나오고 가격 경쟁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이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결국 이제 그 정부에서의 어떤 뭐 보조금 지급 효과 때문에 가전제품들의 소비가 또 증가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OLED 쪽에서 중국의 이제 지하철 있죠? 거기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수주에 대한 소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LCD에서 OLED 쪽으로 이제 매출이 넘어가고 있는 시기예요. 다행스러운 건 LCD 가격이, 패널 가격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길게 보면은 사실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기업을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이제 추가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LG 디스플레이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해서 단가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좀 생긴다면 그 가격은 14,000원 이하일 거예요. 그래서 14,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운 OLED 쪽에서의 실적도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할 거거든요. 이 기업은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000원까지 보시되, 추가 매수 시점이 오면 그때 내려왔을 때 하시고, 그냥 좀 끌고 가셔야 돼요. 1년 정도는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갑니까? 네, 좀 오래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KB에서는 뭐 23,000원인가 22,000원까지 간다는데, 네. 거기까지 갈 때 미리 추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더 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25,000원까지만 보시고요. 좀 길게 끌고 가자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14,000원 이하에서 10% 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길게 보셔서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제철이요. 네네. 26,850원에 20% 담고 있어요. 네, 26,85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너무 좀 무거워서 네. 가지도 않고 또 본전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걸어봤어요. 네네. 종목이 좀 무거워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서 예, 고민이세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현대제철 26,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 주춤주춤한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철강주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처럼 무거워요. 네. 주가가 워낙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제철도 지금 매수하실 때 아마 좀 싸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 생각을 하셔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주가가 원래 좀 느리다는 거 알고 계셨죠? 예, 그건 알고 있었는데 네. 좀 저점이다 보니까 좀 추세에 벗어나게 좀 제가 매수했던 것 같아요. 착각을 해서. 그러세요? 저는 그 판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좀 국내 예. 증시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네.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밑에 있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네네.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최근에 화학주 흐름 보셨죠? 예, 예. 화학주들 어떻던가요, 최근에?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다가 이번에 그 테슬라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네. 떨어졌는데 그래도 가는 종목은 가더라고요. 네, 보세요. 지금 보시면 대환유화라는 회사 보이시죠? 아, 지금 네네. 대환유화를 지금 주가를 보면요. 대표적인 예. 화학기업이잖아요. 네네. 이 기업이 지금 5월 달부터 움직였나요, 주가가? 안 움직이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예, 예.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질질 그러네요. 끄다가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죠. 네. 최근에 흐름이 그래요. 그동안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즉, 네. 재료주들은 이제 좀 소멸 시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순서가 좀 다를 뿐이고. 중국도 네. 최근에 코로나19 종식 선언했던 거 아시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화학주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네. 중국 관련주로 해서 중국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산업을 보게 되면 철강과 화학을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철강주도 이제 움직일 시기가 거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네. 지금은 보유하고 가셔야 돼요. 예, 네. 예. 지금 가져가시고요. 아마 예. 기다리신 만큼의 나중에는 수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네. 기업은 35,000원까지 끌고 가자라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예. 지루하다고 해서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팔았을 때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팔고 나서. 그렇죠. 예, 네, 잘 끌고 가세요. 그렇더라고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이제 철강주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보유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저는 JNK부터 1,400원에 네. 20%. 네, 있는데요. 네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사자마자 내려가고요. 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되는지, 뭐 그냥 또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한 이번 주 초반쯤이나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JNK 히터 1,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번에 수소차 관련주 막 올라올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라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네. JK 히터 지금 주식이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시청자분. 네. 그죠? 뭐에 홀린 듯 하신 거예요? 저는 네. 그냥 TV 보다가요. 제가 초보자예요. 네. 그래갖고 그냥 얼른 샀어요. 그런데 팍 내려갔어요. 원래 그 주식을 살 때 지금 당장 아니면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조급함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항상 초보자라서 잘 몰라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근데 그 초보이신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초보가 아니신 분들도 그런 실수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습관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나서 수익이 나도 문제예요. 수익이 나면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주식은 이제 JNK 히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지 알고 계세요? 네, 그 수소
수소차 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소차 관련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이제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위에 있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아, 네. 밑에 있을 그쵸. 때 사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 변동성도 크고요. 네. 결국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JNK 히터는 지금은 네. 일단 뭐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지금 산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 불안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주식은 네. 사고 나서 그냥 불안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JNK 히터는 지금 전략을 잘 세워드릴 테니까 전략대로만 잘 하세요. 네. 이 기업은 지금 10,000원 정도, 11,000원 있죠? 네. 네, 11,000원짜리 최근에 올라갔다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아직은 거기 자리를 한 번 더 올릴 여지는 있어요. 아. 네. 다만 근데 여기서 물량들이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또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수소차는 결국은 테마잖아요. 그쵸? 네네. 밖에 지금 수소차 지금 지나다니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그쵸? 아직 못 봤어요. 그쵸? 전기차도 잘 안 다니는데, 그죠? 아직은. 네네. 네. 전기차 훨씬 다음이 수소차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9,000원을 손절가 잡아 놓으시고요. 올라오면 11,000원까지 보시고 올라오면 네.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주식을 좀 싼 가격에 있는 주식을, 기업을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기억하시고 대응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한양행인데요. 네네. 유한양행 68,000원에 20%요. 네, 6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사고 나서 계속 내려와서 이게 올라갈라나 팔아야 되나. 네네, 또 역시 주가를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하락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매도를 해야 네.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유한양행은 네. 6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유한양행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아, 참 난해한 기업이에요. 지금 유한양행을 매수하실 때,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 뭐 이수가 있었는데 그날 잠깐 올랐다 내리더라고요. 그날 또 샀고. 이 유한양행은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오르기 전부터 이슈는 이미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예, 나왔는데 그날 또 에클론 그날- 쪽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 기술 수출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 그 예. 이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이슈는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그날 잠깐 7만 원 넘었었다가 그쵸. 그래고 내려오더라고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투자를 시작하신지? 투자는 뭐 좀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네. 그걸 잘 몰랐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요. 주가는 이제 네. 원래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선반영을 먼저 하고 나서 막상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계속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한양행은 아직은 이제 이번에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아 보여요. 예. 하지만 여기서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밀리게 되면 결국은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은 일단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는 아직은 아닌데 어쨌든 전략은 지금 잘 세워서 가셔야 돼요. 예. 62,600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62,600원이 손절 가격이에요. 예.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아마 차익 물량들이 쏟아질 거예요.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더 그렇죠. 빠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이 손절가인 거예요. 62,600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아직은 이제 물량들이 안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여진이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7만 원 있죠? 예. 7만 원이 목표가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네. 7만 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기억 잘 하시고 손절가도 확실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62,6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 7만 원에서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태경 하이테크요. 네, 세경하이테크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6,300원에 30%요. 네, 36,300원에 비중 3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대응하는 방법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마트폰 그것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네네. 흘러내려서 방송에서는 하반기까지는 별로 좋은 재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네네. 스마트폰 부품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이 좀 크셔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네.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세경하이테크는 36,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세경하이테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휴대폰 그 데코 필름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세경하이테크를 매수했을 때가 2019년도였죠? 시청자분.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올 봄에 했어요. 올 봄에 하셨어요? 네, 주가가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떨어지셨네요, 그럼 거의? 네네. 네.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은 얼마 정도 하나요? 가격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 보통 10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죠? 비싸죠? 그러게요. 네. 지금 쓰시는 휴대폰이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전 자녀들이 해줘가지고 그래요? 잘 그런 기능이 아마 잘 몰라요. 자녀분들이 아마 좀 비싸게 사서 주셨을 거예요. 할부로.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 보통 약정을 맺어요. 알고 계시죠? 보통 네, 2년 네. 정도 약정을 해야 기본. 네. 그래야 이제 할인이 들어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네. 그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교체를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지 않아요. 보통 2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돼요. 근데 네. 2019년도가 지난해거든요. 지난해 보면 스마트폰 시장이 좋았어요. 갤럭시 시리즈도 잘 팔렸다는 소식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그죠? 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지난해 잘 팔렸다면 올해는 좀 쉬어가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엔 또 괜찮아져요. 네. 아. 그리고 지난해 괜찮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별로 잘 안 팔렸었어요. 왜냐면 교체 주기가 있어요. 신제품이 나왔다고 내가 지금 1년 전에 샀는데 100만 원 정도의 단가로 샀는데 또 좋은 제품 나왔다고 바로 바꾸진 않거든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약정을 또 맺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경하이테크도 사실 이런 흐름을 좀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아직까지 힘은 없지만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잖아요.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경하이테크는 제가 볼 때는 가져가셨다가 다만 좀 비싸게 사셨어요. 매수 가격 네, 보시면 많이 비싸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혹시라도 2만 원 부근에 오잖아요. 혹시라도. 네.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하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만 원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 네. 그때 한 10% 정도 더 사셔도 괜찮아요. 그럼 매수 네. 단가가 낮아지죠? 네네. 네, 그러면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목표 주가는 3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되고요. 네. 나중에 올라오면 잘 빠져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2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유비커스 홀딩스. 네, 유비코스 홀딩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4,000원에 15%. 네, 34,000원에 비중 15%.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사가지고선 계속
내려왔다가 이제 거진 번져놨다 또 내려가서 궁금했어요. 아, 그러면 좀 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이번에 매수가까지 왔다가 또 하락을 한 거예요? 네, 한 2개월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비커스 홀딩스를 3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왔다가 다시 좀 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 안타까워요. 이 기업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간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수익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특히나 이렇게 올라갈 때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혹시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이 기업을 매수할 때 추천을 받으신 거죠? 예. 네, 그 TV에서 추천 받으신 거죠? 맞나요? 예. 네. 보통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TV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TV에 나왔을 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국 이제 5G 관련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최근에 다시 이제 5G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또 올라왔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매수 시점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으로 나오느냐, 또 손실로 나오느냐. 같은 종목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결국 유비커스 홀딩스는 다시 한번 올라가긴 할 거예요. 이 기업은 4만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잡을 수 있는데, 저는 매수를 가급적이면 이제 TV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힘들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네. 이번에 올라오면 4만원 정도에서 잘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이 기업은 지금 어쨌든 5G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5G는 지난해 좋았지만, 원래 올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졌거든요. 앞으로로 본다면 4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만 잘 빠져나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4만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이지 홀딩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200원에 30%예요. 네, 5,200원에 비중 3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또 네. 얼마까지 올까 궁금해서요. 네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안 움직여서 종목을 좀 교체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응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지홀딩스 5,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종목 바꿔야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참 힘든 기업을 매수하셨어요. 네.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지바이오에서 이제 분할이 된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로 보면 결국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가금류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료 쪽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업은 아니에요. 보통 여름철에도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한번 오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라간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이지홀딩스는 아마 계속 갖고 있으면 좀 속이 좀 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을 매도하고 나서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있나요? 시청자분? 어떤 종목 사고 싶다. 그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네. 갖고 계세요. 네. 만약에 이제 대한 종목이 확실하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네. 이지홀딩스는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지금 또 잡고 있어요, 저점을. 그러면 네. 매수가까지 회복됐을 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그럼 예. 네,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그래도 뭐 시장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내 종목은 네. 지금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처음에 선택할 때 그런 종목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지홀딩스는 5,200원을 목표 주가로 보고요. 매수가 네. 오면 그때 빠져나오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세요. 그 전까지는 그럼 오래 걸릴까요? 시간은 사실 제가 뭐 딱 정해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빨리 올라올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시간 동안에 좀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을 잘 나오면 어떤 종목을 살지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옮길 수 생각한 있도록. 거는 네. 이거를 이제 종목 교체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해서 네. 저 솔리드를 한번 교체를 하면 어떨까요? 솔리드를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다른 종목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종목 네.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시겠죠? 네. 네, 응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체할 종목이 딱히 없으시면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손실 없이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IS요. 네, CIS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000원에 50%요. 네, 8,000원에 비중 50%요. 예, 예. 네, 네. 지금 조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거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많이 갈지, 한 반절 정도, 처분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네. 최근에는 8,000원대 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반 정도 비중을 줄여야 할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CIS 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지금 절반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고민이 되는 자리이긴 한데요. 매수했던 시기가 이제 8,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일단 뭐 수익이 나고 있긴 한데 CIS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여유를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 올라오고 나서 분명히 어떤 조정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계속 손바뀜이 나오거든요. CIS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기다려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그 장비주로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CI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정, 약간의 이제 좀 더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에 대한 징조는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CIS는 지금은 좀 보유해서 손절가만 좀 잘 잡아놓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게요. 8,170원이에요. 8,170원만 손절가 잘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차라리 이제 매도를 할 때는 9,5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절반을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9,500원이 일단 위쪽으로 보이고 10,000원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9,500원 1차 목표가 9,500원 왔을 때 절반 정리, 그리고 나머지는 10,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8,17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1차 목표가 9,500원에서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10,000원까지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항공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대한항공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3,000원에 샀는데요. 네. 유상증자를 받았어요. 아, 네네. 46,000원에요. 네. 그래갖고, 표준 단가는 네. 19,000원 정도 되고, 네. 20% 돼요. 네, 매수 단가가 19,000원이시고 비중은 20% 맞으시죠? 네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번에 제가 방송 보고, 네. 대한항공이 뭐 화물을, 다른 데는 없는데, 대한항공만 화물이 있다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다려보고 있거든요.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물 사업에 좀 집중을 한다 이 뉴스를 보고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네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좀 괜찮을지, 그 부분 맞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대한항공을 19,000원의 매수 단가가 만들어지셨고, 이제 비중은 20%이신데, 앞으로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화물 사업이 사실 대한항공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항공 사업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물 쪽에서 이제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언제까지 화물로만 버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한항공 주가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가 결국 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이쪽이 좀 풀려야 돼요. 그래서 그쪽 사업 부분을 기대하고 이제 본다기보다는 사실 대한항공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화물 쪽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지만 환율적인 부분도 한몫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달러 부채죠. 근데 달러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거예요. 대한항공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매수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19,000원 정도잖아요. 시청자분 맞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지치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는 지금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올라갔던 게 항공 쪽 주식이에요. 여행 관련주. 그래서 지금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올 시기가 왔으니까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수익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업은 23,000원 밑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갖고 있다. 저는 23,000원 아래에서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가져가시고요. 23,000원 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조금 주식을 늘려도 되나요? 아니요, 사서? 사지 마세요. 네, 그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금 네네. 욕심을 부리실 때는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물량만 잘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23,000원 이상에서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렸으니까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엔지캠 생명과학. 네, 엔지킴 생명과학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8,000원에 15%. 네, 128,00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빠질 건지 네네. 이게 한 4,000주가 쌓여있길래 저도 한번 걸어봤었는데 거기에 걸렸는데 네네. 자꾸 내려가니까 이게 유상증자 네. 있어서 이렇게 자꾸 빠지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네,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하락할지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전망을 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엔지캠 생명과학 12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요? 네. 저는 진짜 답답하네요. 시청자분 지금 엔지킴 생명과학 왜 사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거 옛날에 엔지캠 생명과학을 네. 78,000원에 샀다가 16만원인가? 네. 던졌었어요. 네. 이번에 많이 내려왔길래 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자꾸 빠지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건지.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지금 없었거든요. 2019년도에 나왔던 뉴스밖에. 아니. 추가 상장 네.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 상장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18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렇죠. 이게 주가가 그전에 얼마였어요? 5만 원이었잖아요. 그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은.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원래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없더라고요.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없는 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결국은 코로나19 치료제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치료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지금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손실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종목들은 절대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꾸 사지 마세요. 지금 그나마 올라가서 수익 낸 거 지금 다 또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은 제가 가격적으로만 잡아드릴게요. 115,800원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은 지금 128,00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13만원 넘어가면 정리하세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짧게 대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3만원 넘어가면 잘 매도해 주시고요. 바이오주 투자는 조금 더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